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 재판관 구인 체제가 완성되지 않도록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도 공세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 저녁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최 대행 측에 선고 전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한 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변론 기일에서 헌재는 여야 합의의 의미를 따져 묻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지금 국회에 발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저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의 합의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문서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당시 최 대행 측은 보충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트집 잡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소송상 소송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야죠. 내일 선고에서 헌재가 만약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는 구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재판관 구성 문제를 선고하려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까지 흔들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국민의힘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실패해서 파면이 되면 불복하기 위한 전략을 펴는 거라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원식 의장과 민당의 대국민 쇼에 불과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넘어 위헌 결정이 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막아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의 완성을 막고 한편으로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을 회피해 5인 체제를 만들어 탄핵 심판 정족수인 6명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라는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3명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듣도 보지도 못한 회피 촉구는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불복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예상하고 미리 불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 수위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 가족을 거론하는가 하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집회 곳곳 참가자들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겨냥한 피켓을 들었습니다. 연단에 선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극단적으로 좌편향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이재명과 친분이 두터운 이런 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자격이 없다는 이 주장.
정치 성향이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리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힘쓸 것이고. 유튜버들은 헌법재판관 개인의 이력은 물론 가족들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부터 탄핵해야.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라는 변호사가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어요. 정치권도 이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비슷한 발언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영배 재판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 친분설을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 우리 사회 근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우리나라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이 있고 결국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이상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에서 가전과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K3, 투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자유무역 협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왔는데 이번 관세 조치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은 멕시코 공장 생산 라인을 줄이거나 미국 현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세탁기를 생산해왔던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도 우리 기업의 이득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생기는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 기업 상품이 더 치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중국에 팔아왔던 원료나 부품 수출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수출하는 거에 약 5% 정도는 결국 최종 기착지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대중 수출에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더 커질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4, 5월쯤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추가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8위 수준의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국내 정책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도 불리한 요소란 지적입니다. 일본은 이번 주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